안녕하세요, 신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인데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이거든요. 성함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최 여사 유족까지만 밝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이는 대충 짐작컨대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딸과의 갈등이죠. 딸이 우울증에 좀 걸려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고쳐주고 싶은데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 번 상담을 해주셨는데, 가까이 있으면 만나서 어떤 솔루션을 주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약속했듯이 이건 오로지 우리 최소만을 위해서 내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비슷한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특별한 사연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 스스로 갖고 있는 갈등도 있지만 그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에, 그 다음에 뭐 부자 간에, 또 모녀 간에, 모자 간에, 이렇게 가족 갈등이 사실 굉장히 많고, 또 가장 상처를 받는 대상이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개인한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그대로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솔루션을 제공할 테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비슷한 갈등을 갖고 있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의 내용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제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대충 이제 제가 정리해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딸이 우울증인데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혀 조언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딸이 내 책을 읽고 본인이 원할 경우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게 해라. 그럼 내가 컨설팅을 해주겠다 라고 했더니 문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한국어가 되게 서툴다. 그래서 영어로 보내니까 영어로 보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뭐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내게? 그런데 괜찮다고 했어요. 영어로 보내라 그럼. 내가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사실상 언어라는 게 소통을 위한 하나의 툴이지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즉 100% 내가 이해는 못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대충 문맥을 훑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라는 느낌을 안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답변을 주게 되면 그 따님 입장에서도 분명히 내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했으니 조만간 영어로 또 장문의 메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 스토리를 얘기한 게 뭐냐면, 딸이 국민학교 3학년 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학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나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나이 짐작하게 되면 거의 이제 뭐 60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엄마에 대한 원망이 시작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돌출이 됐을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왕따를 많이 당하고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은 이혼한 사람들이 대충 그러거든요. 우리 자식들을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추어가 좀 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잘 키운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언도 하는데 이제 자식이 커가면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싸움도 이제 일어났겠죠, 물론. 이게 이제 본인을 또 자책도 합니다. 내가 좀 다혈질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그걸 좀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기도는 자기가 편하게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솔루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최 여사의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심리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의식 레벨적으로 얘기를 하면 분노, 그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의 어떤 후유증일 수도 있겠고, 사랑의 대상을 이제 자식들한테 쏟는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자기 의도를 잘 따라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많이 치밀고 자기 의도대로 잘 안 되니까 갈등은 계속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딸아이가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하고 얼마 전에 헤어졌다. 계속 많이 이제 싸우고 이랬었는데 결국 이제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고집센 딸을 보다 보면 모두 자꾸 화가 칩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냥 알았어 엄마 하고 하면 될 텐데 꼭 보면 토를 다니까 이제 더 화가 난다. 그럼 딸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무언가 사랑을 갈구하는데 집안에는 대상이 없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행히도 딸도 조금 정상적인 그 사고방식이 아니거든요. 좀 미안한 표현이긴 한데, 정상적이고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기본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따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친한테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좀 강요를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서 모르긴 몰라도 결국은 이제 버티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갈등 요인은 일찍 다녀라, 술도 좀 그만 마시고. 그 근거가 뭐였냐면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30대 여성이 새벽 4시에 늦게 귀가하다가 살해당했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국에도 보면 그런 위험한 요소가 사실 좀 있는데,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기 때문에 우리 상식하고 좀 다르게 행동하는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 맞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너 늦게 다니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꾸 그러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딸이 나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냥 엄마 알아서 조심할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딸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이제 계속 토를 달죠. 그러니까 점점 화가 나는 거고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거고. 어차피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본인은 뭐 구체적인 직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딸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마 둘이나 셋이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잘 따라주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최 여사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신 교수가 나름대로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할 테니 잘 들어보시고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 실천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서로서 다툴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답은 먼저 따님하고 신뢰 회복이 우선이에요. 지금 두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기본 원인 제공은 사실은 우리 최 여사가 먼저 했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어릴 때였잖아요. 그리고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아빠하고 떨어지다 보니 이 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상실감의 원인 제공은 엄마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엄마가 미움의 대상이 됐겠죠. 근데 어렸을 때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부딪힐 수는 없었지만 점점 커가면서 이제 그 분노도 계속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엄마한테 대들고 일부러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 골라서 하고, 이게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결국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뭘까요? 우리나라에 연예인들도 많이 그러지만 무슨 잘못을 했었을 때 얼른 본인이 그걸 느끼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문제는 거기서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핑계를 대죠. 그리고 상대한테 원인을 찾고 남들 핑계 대고 나는 정당한데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는 점점 문제를 키울 뿐이지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첫째, 가장 중요한 건데 딴 거 없어요. 우선 따님한테 사과를 하세요. 어떻게? 진심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진심이어야 됩니다. 제 경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창 우울증에 걸려 있었을 때 나는 너무 힘든데
집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아이들이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깔깔거리고 웃는 게 너무 밉더라고요, 그때.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아빠 심리 상태를 잘 모르니까 애들이야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막 그랬다고. 학생놈들이 말이야 맨날 텔레비전 보고 낄낄거리고 앉아있냐고, 공부 안 하고. 이유 없이 이제 혼내고. 그럼 애들은 아빠만 들어오면 리모컨 딱 놓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 그러다가 하루는 굉장히 밖에서 제가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잘 기억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손찌검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 일을 항상 가슴속에 후회되고 그러고 있는데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빠가. 그 일이 그냥 뭐 가족이니까 묻혀지죠. 또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조금씩 미안해지더라고, 볼 때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다행히 이제 내가 좀 순하고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또 남자끼리다 보니까 쉽게 잊어버린 것 같고 그냥 넘어갔어요. 딸내미는 좀 달랐어요. 딸은 한창 예민할 때고 또 성격도 굉장히 센서티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럴 때 이제 감정이 약간 이제 좀 통하면, 왜냐하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되면 애들이 텔레비 보다 말고 하여튼 리모컨 딱 놓고 자기네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아빠하고 대화가 단절이죠. 아빠는 어떨 때만 가끔 대화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불렀어요. 야, 아빠가 여쭤저쩌서 그때 해서 미안했다. 근데 니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자. 그럼 뭐 애들 입장에서 뭐라 해요? 그런다고 그러지. 네. 겉으로는 화해한 듯 하지만 그건 전혀 화해가 아니에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은 깊이 공부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우친 게 있었어요. 내가 죄책감을 갖고 양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푸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구나. 이 푸는 방법은 뭐였냐면, 상대가 이 잠재의식의 이 웅크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 같은 게 있어요. 이 뭉쳐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상대가 감동을 해야 이게 싹 없어져요. 분해돼서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상대가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야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이 가슴에 갖고 있던 응어리는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죠.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이제 내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봐. 딸이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또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러면 또 아빠한테 혼나는 거 아닐까? 왜 이렇게 긴장을 하나? 그때 제가 한 행동이 뭐였겠어요? 딸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때 너한테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거 정말 잘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딸이 아빠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내 목을 껴안고 우리 부녀가 같이 한 몇 분이나 같이 막 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막 이야기 막 서로 막 묻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서운했었던 모든 감정이 싹 우리 딸은 풀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부녀 관계로 돌아오게 됐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남한테 찾는단 말이죠. 절대 그래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의사한테 내가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최 의사뿐만 아니라 이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건 미국에 있는 최 의사 얘기뿐이 아니구나,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상대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최악의 경우는 자식한테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웃기는 소리라고 하니. 부모의 권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상태로 살면 되죠. 근데 그거보다 가족의 평화가 훨씬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게 자식이 아니라 어린애기 앞에서라도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소통입니다. 나의 잘못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가 이래서 내가 이랬다가 아니라 모든 부분은 나한테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딸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나도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못한 얘기도 하게 될 거고. 그때 안에 감춰졌던 몰랐었던 모든 부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같이 울기도 하고 평생 원수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관계 복원이 되면서 서로 이제 위안을 가게 될 거예요. 그때 진짜 최 여사가 원하는 딸의 행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이 가족이란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 탓을 하지 말고 100% 나의 잘못만을 돌아보세요. 그때부터 진심으로 가족관계가 화목하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딸내미가 엄마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 보내라고 하세요. 영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래서 모든 일이 정말 잘 돼서 우리 최 여사네 가족이